안녕하세요. 네, 또 동영상 올립니다. 조만간에 오늘이 30일이고 내일이 12월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2025년도 양력으로 이제 2025년도가 되죠. 그래서 을사년으로 접어들어요. 여기서 이제 참고로 얘기할 때 명리라고 하는 학문은 저는 학문이라 그럽니다. 이건 뭐 영감이라는 게 아니라 그 수학이나 물리학이나 경제학과 같은 그 자연과학 학문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바거든요. 그건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회학이나 경제학이 그 뭐야 이렇게 정당한 인문 과학처럼 얘기하듯이 인문 그 명리도 인문 과학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바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며 딱 느끼는데 그건 맞다 그래요. 절대로 이건 미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게 혹시 무민하면서 예, 금전적인 문이나 이렇게 자기 이제 이익에 이용하려고 그래가지고 오도됐지. 명리라고 하는 학문은 상당히 과학적인,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학 공식에 근을 풀어내듯이 어떤 걸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 사주를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틀을 잡아내는 하나의 공식과 같은 이제 수학과 같은 학문이다. 근데 이런 것이 이렇게 알게 됐죠. 그건 하나님이 이게 당당히 인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인간들이 이 세상에 생각하는 동물로 살고 운명이 어딨어 이게 자기 자만으로 살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자연 틀 그러니까 물, 나무,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토성, 흙, 그 다음에 금성 요걸로 이루어지는 자연 생태계의 한 일부분이 인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한 공식으로 이렇게 지나가지고 사람은 그렇게 운명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것이 그 명리의 이론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측면에서 뜨면 맞다는 게요. 그러면 하나님 측면에서 이 명리하고 하나님적인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움직이는 큰 힘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거는 모든 인간들이 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마음의 양심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가지고 이게 통치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이 그 명리라고 하는 거는 자연계에 있는 인간들도 그 성경에는 흙에서 인간을 빚었다 하는 식으로 흙 속에는 자연 여러 가지 생체 그 요체들이 다 이렇게 섞여져 있어가지고 그걸 낱낱이 그 수학의 인수분해 그 다음에 미분하듯이 그 구성 요소를 구분해내가지고 운명을 파악해낸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은요, 우리나라, 중국의 이게 옛날에 뭐 제갈공명서부터 운주시대 주역서부터, 그 다음에 그 송나라 시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게 명리에 대해서 이게 파악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 선녀들이 상당히 그 서양 놈들보다 똑똑하다는 얘기죠. 이게 정신문화 이쪽에는 동양이 더 발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딴 데를 가는데 그 양력이라고 보통 사주 그러면 음력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태동화가 이제 발전해 나온 거는 음력이 이제 그 농업력이라 그래 중국에서는 농업력이 그것이 근간이 돼서 발달해 나왔지만은 이 절기마다 운행을 파악하는 이 측면에서는 양력이 더 맞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명리는 그 크게 두 가지 파가 있어요. 두 가지 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그 사주에다가 신강신약을 잡아내가지고 용신을 잡아내가지고 이게 적용하는 현대 용신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부려나가고 어떻게 운이 진행되냐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쉽게 현대 용신파의 일원이고요. 또 하나는 고전 교국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는 태어날 때 이런 성격에 이런 사람으로 이런 직업으로 어떻게 살아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펼쳐낸 것이 고전 교국파라고 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 현대 용시파는 그야말로 그 처세술에 관련된 그런 식의 이론이고 고전 격국파는 그 사람의 운명론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주에는 오행론
육신론, 운성론, 신살론 이렇게 적용되고, 그것이 다 믹스돼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보면 오행론은 기초이론이고, 거기에서 육신론 같은 경우는 현대 용신파에 적용하는 이론이고, 그 다음에 그 고전 교구파에 나오는 그런 것들도 그 육신론에서 나온 그것도 파생되지만은 운성론과 신살론에서 그 사람의 숙명과 운명을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년 을사년이 되는데 그 명리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절기상 동脈보면은 양력에 더 근거하고 더 맞는다 이제 이런 얘기죠. 보통 사람들이 을사년 그러면 1월 1일부터를 내년 새해로 보고 그러거든요. 양력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농업력 근간에서 이렇게 딱 보면 내년 2월 4일 입춘부터가 내년 을사년에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운이라고 보죠.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 풀어주고, 제가 이제 명리구력이 내년이면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은 그 명리라고 하는 그 운의 태동이라는 거는 보통 추분 9월 23일인가 그때, 그러니까 보통 추석 지나서부터는 새 기운이 태동돼서 온다 이렇게 봐요. 그래가지고선 그 동지 지나서는 전에 그러니까 올해 하던 갑진년의 운세가 동지 지나서는 이게 적이 된다 그러죠. 많이 소멸된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끝물 탄다 이제 1월달 돼가지고선 끝물 돼가지고선 내년 2월 4일 때는 그 을사년에 그 기운이 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추석 때쯤 9월 23일 추분서부터는 이렇게 올해 기운과 내년 기운이 이렇게 오버래핑돼서 이렇게 와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내년과 올해와 내년이 이렇게 오버래핑 이렇게 오다가 이제 9월 23일부터 이렇게 겹쳐 오다가 쭉 가가지고 2월 4일 날부터는 내년으로 전적으로 적용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은 을사년 주요 인사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음력으로 얘기하면은 내년 2월 4일이 을사년 적용들고 하는데, 일단은 9월달 이후부터 지금 12월달 동지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을사년의 기운이 많이 이렇게 오고 있다 이렇게 해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올리고 싶은 거는 을사년 주요 인세 운세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렇게 동영상 올리는데, 여기에 나오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재명, 조국, 오세훈이 그거는 내가 네이버 블로그 천민명리의 하나님의 윤석열, 이재명, 김건희 이런 식의 사주들은 정상적으로 풀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또 한동훈 사주도 내가 올리고 그럴 때 이렇게 동영상은 내가 이 사람들 해가지고서 한 번씩은 제가 다 이렇게 언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을사년 주요 인세 운세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정치 쪽으로만 봐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는 보통 갑자 오행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갑자 오행을 따르고 있는데, 이게 갑자 오행의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삼성그룹의 이재용이가 갑자 일진이에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 나라의 국군은 대표하는 대통령의 사주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 을사년의 운세가 어떠냐, 이제 이걸 파악하려면은 윤석열의 운세를 파악하고 나오는 그 자체로 해가지고도 이렇게 국운을 예측해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을사년 주요 인세 운세 해가지고서 정치 쪽 방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우리나라는 갑자 오행을 적용받는 나라인데, 갑자 오행을 삼성그룹의 이재용 사주하고도 같은 일지하고 같은 이렇게 맞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재용이가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 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군것도 많이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국군은 대통령 사주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윤석열이 사주를 보면은 이거는 경자, 무자, 경진, 개미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 인용을 많이 해서 지금 제가 외우고 있거든요. 60년 12월 8일 미시라 그래가지고 지금 65세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57세부터 오는 대운에 오화대운, 정관대운에 걸쳐 있어요. 근데 이 사주가 이렇게 보면은 요걸 해가지고 이 사주가 약간 이렇게 쉽게 말하면
신강이냐 신약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신자진 이렇게 인수가 세 개 있는 거에 이렇게 이렇게 세 개 있으면서도 이렇게 상관도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약간 이제 신강 쪽으로도 이렇게 비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자진 합수돼 가지고 결정적으로 이 상관으로 와버리기 때문에 상관을 때 이 사주는 약간 신약적으로 끼운 사주라고 합니다. 제가 왜 신강 신약에서 그거를 강조하냐면은 보통 이 관성이 왔을 때 그 관성에 관한 그 대원상에 오는 그 운빨은 받아가는데 본래 그 신약사주에 관성이 오면 좀 버겁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 대운을 받아가지고 62세에 대운 받아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65세까지 이어져 가고는 이렇게 대운이 와가지고 이렇게 각을 하는데 뭐냐면은 이 그 대운이 5화로 와 있어요. 정관이겠지만 이게 좌오충이 돼가지고 되게 시끄럽고 질서 없고 번잡한 일이 막 벌어진다 그래요. 이 사주가 또 뭐냐 약간 신약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관성이 오면은 자기 이제 관운을 차고 나가서 대통령 됐지만 되게 버겁고 힘들고 이제 그런 식의 운이라 그랬죠. 그러면서도 내년 을사년이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렇게 을사는 뭐냐면은 을은 이 사람의 경금을 잡습니다. 경금을 잡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주에서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내 일간을 잡는다 그러면 꼭 무슨 변거나 변동사항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시집 장가 가는 거나 자기가 뭐 합격 당선하거나 뭐 이런 거 빼놓고는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선 을사년에 경금을 을경 합이 돼가지고선 이렇게 꼼짝 못하게 잡힌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재성이 와가지고 나를 딱 잡으면은 쉽게 부도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년에 오는 윤석열 사주에서 구군을 딱 봤을 때 부도나고 경제적으로 되게 마른다 이렇게 해석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냐면 올해는 갑진년에가 진진자영 돼가지고서 이게 진진자영은 이게 진토는 쉽게 말하자면 이 사람의 배우자를 얘기합니다. 이게 진진은 뭐냐면 이게 물을 다스리는 오행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그 삼신할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귀신 할머니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진진자영돼가지고 되게 안 좋게 역할을 해가지고서 지금이 김건희 사건을 해가지고 물 먹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간다는 그런 식의 운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내년 을사년에는 밑에는 잡고 그 위에는 을경금 해가지고 잡고 그 다음에 밑에는 사화 평관이 와가지고 잡아놓고 평관으로 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경진 일주 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윤석열이가 내년에는 상당히 운이 안 좋아요. 이렇게 경제적인 것도 마른다, 메마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자기 운신의 폭이 잡힌다 그래요. 이렇게 마누라 때문에 을은 이렇게 정제거든요. 을은 정제인데 마누라가 나를 잡고선 관성으로 들이친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가지고서 내년에 윤석열이 사주는 재성, 재물적인 측면, 구군의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이나 부인적인 측면을 해가지고는 되게 힘들게 엮어져 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윤석열이가 조만간 탄핵돼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깜빵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다음에 김건희 사건을 얘기하는데 윤석열이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김건희하고는 궁합이 되게 좋고 내가 언젠가 김건희 사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윤석열이는 김건희한테 꼼짝 못하고 김건희가 오히려 윤석열을 다스리는 그런 식의 궁합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은 이렇게 부인 을은 정제는 부인이거든요. 이게 잡혀가지고선 평관으로 들이치기 때문에 되게 안 좋게 엮여가지고선 이렇게 까딱 잘못하면은 깜빵 가거나 그런 식의 운이 와 있거든요. 근데 이 윤석열이는 김건희를 끔찍하게 생각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윤석열과 김건희 이렇게 보고 하면은 윤석열과 같은 남편을 바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사회적으로 뭐 하더라도 부인을 감싸고 부인이 살고 하는 거는 여자들이 이게 로망이죠.
그러니까는 윤석열 김건희 할 때 이제 김건희가 뭐라 그래도 윤석열은 지 부인을 끔찍하게 생각해 아끼고 이렇게 막아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김건희가 이제 그 윤석열이하고는 이렇게 궁합적인 중에 상당히 잘 맞습니다. 이게 신자진의 삼합궁합이라 가지고 상당히 좋은 궁합이에요. 내가 알기는 김건희가 그 뭐야 이렇게 그 영적으로 모은다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어떤 막 신건법사 그다음에 천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윤석열이를 이렇게 궁합도 안 보고선 이렇게 짝을 맺어줬다 이런 식의 얘기죠. 그냥 그 사람들이 사주명리를 아니까 궁합적으로 삼합적으로 좋고 하니까는 윤석열 맺어준 거죠. 근데 이 둘 사람 궁합을 보면은 이렇게 신자진 이렇게 하고 신자진하고 지지는 삼합이 돼가지고 당적인 어떤 큰 틀에서는 궁합이 되게 딱딱하게 얽힌 궁합이에요. 그 얽힌 궁합인데 이 경금은 병화에 꼼짝을 못해 평간에. 그러니까는 이 둘 사이 궁합에서는 김건희가 오히려 윤석열이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식의 궁합이라 그러죠. 그래서 보통 유튜브에 보면 첫 번째가 김건희고 권력순위가 두 번째가 윤석열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더라. 그것도 이 궁합적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선 그 윤석열이 사전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김건희는 72년 고려에게 띠동갑이죠. 그러니까 자, GT 해가지고 띠동갑이죠. 근데 저 김건희는 임자, 무신, 병신 이렇게 돼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지고선 그 자식이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권위적이고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이게 묘시가 아니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에는 김건희 사주 풀어 올리면서 신시일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김건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묘신 온진이 돼가지고 뭐 영적인 파워가 세고 그 다음에 그 영적이고 뭐 이런 걸 막 기웃거리고 하는 걸 이 자체는 묘신 온진 귀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자묘 상용돼가지고 되게 날카롭고 예리하고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병신 합이 돼 있으면은 뭐냐면 되게 그 이렇게 권위적이고요 위험지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묘시가 맞는 것 같아요. 묘시가 맞는 게 가지고 그 성격상으로 보는 거나 지금 자식이 없는 거나 그 성격 그다음에 영적으로 뭐하고 그런 거 뭐 천공이다 신건법사 쫓아다니고 하는 점쟁이 많이 쫓아다니는 거 보면 이게 묘시가 상당히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뭐냐 묘신 온진기물이 되면은 여자 이렇게 일지에 온진기물이 되면 자식을 낳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게 있거든요. 또 뭐냐 윤석열 잠이 온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 자체는 이 사주뿐만 이 사주 이 자체를 봐서는 쉽게 하면 자식을 갖기가 쉬운 그런 식의 궁합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김건희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이 53세 해가지고 묘대운에 와 있어요. 묘대운에 걸쳐 있거든요. 이 사주는 신약 사주예요. 재관이 되게 하지 이 사주는 이게 뭐냐면은 그 이렇게 이 신금등의 무임경이라고 하는 지장간성의 임수가 직접 연지에 투관돼 가지고 평간격입니다. 상대 평간. 이게 연간에 평간이 투관돼 있으면은 정치 쪽으로 많이 끼우러져 갑니다. 그래가지고선 이게 정치 끼우러져 가지고 그 정치 쪽으로 간 윤석열이 만나가지고선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이게 신약간 평간격이라 그래요. 보통 이 관성을 다스리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기는 신강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주는 되게 신약해요. 신약한데 평강격을 하면 이렇게 편골하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신약한 사주에 평강으로 가면은 편골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얍삽하고 그 곤모실수에 능하고 이제 그런 적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또 이게 이제 그 병신 합 고니지역 위험지역을 해가지고서 되게 이제 은근히 위세를 떨고는 그런 식의 사주라 그러죠. 근데 기본적으로 병신일주는 사람이 괜찮아요. 통 크게 놀고 이제 그런 건 좀 있죠. 그래서 지금이 53세부터 오는 묘대운으로 오는데 자기의 이렇게 신약한 사주에 여기 묘시라 그러면 이 지지에 있는 묘가 이 여자한테는 정인돼 가지고 이제 용신이 돼요. 그래가지고 53세로 와서는 이 여자가 쉽게 말하자면 자기 용신으로 와가지고선 자기 이제 그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자기 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무엇이 있냐면은 을사년이 되면은 이게
자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사회적 다가오는 우는 자기는 편안하게 가지만 이 사화가 사신합수 이렇게 돼가지고서 사신합수에 물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되게 극하는 수성 관성으로만 와버립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이렇게 힘들어져요. 이거는 자기 직업적인 거고 이게 자기 남편 쪽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남편의 사신 합수돼가지고 자기 극학을 적으면은 그 일단 뭐냐면은 이게 남편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진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사회적 역할도 사신 합수돼가지고 더 어렵게 나를 극한다 이렇게 오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 여자한테 그 을목 인수는 사회적인 역할에서는 자기의 용신이기 때문에 그 용희신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이게 깜빵 가거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당하는 거는 없어요. 근데 내면적으로는 지 남편하고 사회적으로 되게 어렵고 힘들게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의미죠. 그래서 또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병신 합의는 위세적 위험지점이라고 하는데 융정렬 사주는 이게 그 자미원자에게 상관이 되게 강한 사주예요. 상관격은 쉽게 말하면 거만하다, 오만하다, 잘난체 한다 그렇게 하고 자미 온전인데 상관에 투관되면 겉다로 속다로 또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무게 합의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처세하는 그런 식의 되게 얍삽한 사주라고 합니다. 그런 요런 얘기는 천문명령 하나님에 들어가면 윤석열이에 대한 거, 김건희에 대한 그 내용은 상당히 자세하게 썰리게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내년 을사년의 김건희 사주는 겉으로는 자기한테 대우하고 세우는 것들 평이하게 좋은 쪽으로 가고 해주면은 사회적 역할이나 남편은 상당히 곤욕을 치른다 그런 식의 의미죠. 남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김건희 깜빵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윤석열이가 이 부인 것도 촉대를 메고 지가 갈지언정 김건희는 깜빵을 안 보냅니다. 그런 식의 그 윤석열이는 둘이는 그런 식의 궁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김건희 입장에서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남자를 잘 만난 거지. 그러니까는 집단에는 바보스럽고 뭐고 얘기하더라도 이 김건희는 윤석열을 이렇게 잘 만나가지고 쉽게 말하자면 부인하고 둘 사이는 쉽게 말하면 남편이다 정당한 남편이다 이렇게죠. 그러니까 남편이 깜빵 가고 잘못되건 간에 자기 부인을 되게 감싸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그거 땡이죠. 근데 왜 둘 사이는 이 자식이 없어요. 묘신원지 자미원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이 없는 식의 사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을사년 김건희는 사회적인 역할에서는 그냥 버티면 나가는데 사회적 역할이나 남편한테는 되게 안 좋은 일이 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사주를 얘기해요. 한동훈은 이게 73년 4월과 신실한데 개축, 병진, 을의 갑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52세니까 51살부터 경술대원에 정관대원이 왔죠. 일단은 이 사주는 신약사주예요. 그러니까 신약사주를 등락계갑사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을목 같은 경우에 이게 진토, 축토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쪽에는 이렇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딱 봐가지고선 이게 이제 을 목정이면서도 지지에 토성이라고 하는 재성이 깔고 있으면 부동산 재물을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그런 식의 부자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51세부터는 경술대원 해가지고 정관대원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저기로 자기가 득세하는 왔어요. 근데 신약한 사지의 관성이 오면 버겨워요. 그 자기가 출세하고 정치에서 가긴 하는데 책임이 많아지 그걸 당장에 차고 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동훈이는 한동훈이는 등락계급서에 대하지 이게 갑이 이 사람한테 용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뒤에서나 그 옆에 큰 동료가 자기를 받쳐줘야만 이게 힘을 나가는 그런 식이네요. 근데 올해 갑진년애가 자기가 승승장구는 나갔죠. 이게 갑이니까 자기 용신이니까 어쩌 나갔죠. 그러면서 을사년이 되면은 자기가 같은 이제 목성운이기 때문에 용신 희신이기 때문에 버텨서 갑니다. 버텨서 가요. 버텨서 쭉 가고 하는데 12월 1월 이렇게 돼가지고서는 좀 이 친구한테는 식신상관으로 가기 때문에 힘이 많이 빠지죠. 힘이 많이 빠지고 좀 힘들고 버겁고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고 허고 하는데 내년 2월부터 이제 목성으로 오면 약간 좀 버티며 가고 이제 그런 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한동훈이 내년 운은 버티면은 가는데 이게 을사년에 을해에 자기 용이 신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가 당당히 버티면서 가고 하는데 을사년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충 돼가지고선 동료나 모조가 이렇게 크게 번잡하고 이렇게 쾅쾅 부딪히고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사회충 돼가지고 그래가지고선 이게 지 동년배나 저기 언데 이렇게 쾅쾅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좀 많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도 이 사화는 여기에 인신사화 이렇게 돼가지고 뭐가 되냐면 저기가 돼버려요. 그게 이 사람한테는 이제 권위지형으로 와버리기 때문에 권세는 어느 정도 얻어가는데 을사년 이렇게 해가지고 하반기 지나서 내가 보다 8월 9월 한 하반기 9월 이후에는 이 한동훈이가 좀 기세가 꺾여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윤석열은 되게 안 좋고 김건희도 내년 안 좋고 그러는데 한동훈만큼은 버티며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 하반기부터는 점차 어려워진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야권 저기 이재명이 얘기를 하라 합니다. 이재명이는 몇 번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설명하는데 64년 12월 8일 신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시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몇 번 얘기했죠. 그 자기 누가 써준 책에 이제 그분팔이라는 그 책에는 오후 서너 시에 태어났다랍니다. 그래가지고 신시냐 유시냐길래 내가 신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왜냐면 이 친구는 처음에 이게 이거 편가는 정치 쪽을 많이 얘기하고 신은 정관에가 자기 이제 그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공무원 쪽으로 많이 가고 그래서 내가 신시인 것 같아요. 이게 팔 다친 거 이렇게 봤을 때는 신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이 62세 가지고 저기 정사대원에 정화대원에 걸쳐 있어요. 정화대원은 이 사람한테 식신상관이에요. 여기서 가장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주에는 오행년, 육신년을 이렇게 많이 주로 보는데 거기서 뭐가 있냐면은 관성은 식상한테 꼼짝을 못합니다. 이게 물먹인다. 그러니까 식상이 관성을 물먹인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관성은 이게 재성을 빨아들인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생관을 빨아들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식신 상관운이 왔을 때는 웬만한 관제수나 깜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대운상에 61세부터 오는 정화대운의 식신대운이기 때문에 웬만한 저기는 이렇게 치고 간다는 얘기죠. 관정이 이렇게 오는 거는 관제수나 이런 거는 이게 치고 이렇게 관성은 식상을 만나면 이렇게 무마된다. 그러니까 진법 무민이라고 이렇게 무마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선 자꾸 이렇게 관제수나 어떤 것이 다가오더라도 대운과 이 세운 쪽에서도 그 식신 상관운이 오면은 그 관제수는 이게 자꾸 무마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선 내년 을사년이 되면은 이 친구는 신강사주이기 때문에 이 관성이 오면 좋아해요. 관인상이 껴가지고 이 관성 신금이 오면은 이 친구는 부리면서 갑니다. 관인상에 신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 관성이 오면 관운이 오면 이렇게 이 친구는 버티면서 치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오히려 관성이면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 을사년이 이렇게 오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제일 꺼리는 거에 비겁하고 목성 갑을 하고 인수 수성이 있거는 임계가 오면은 좀 이렇게 자기한테는 안 좋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대운하고 저기 하는데 내년 세운이 을사년이에요. 을사년이면 이 친구한테는 이렇게 비거분이 겉으로 와가지고 누구하고 경쟁하면서 이렇게 운이 매끄럽게 가진 않아요. 비거분. 근데 이 지지에서 오는 사화는 사유축이 되면서 이렇게 사신합수 사유축해가지고 금성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동년배는 기반에서는 관성으로 따오기는 자기가 뜨는 운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는 무슨냐면은 누구하고 같이 조금 짜증나긴 하지만은 관운을 무마시키고 사유합금이 되면서 내가 뜨는 운이다. 그런 식의 해석합니다. 관제수를 무마시키고 내가 은근히 뜨는 운이다. 이런 식의 해석하는 내년 운입니다. 이 을사년이요.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봤을 때 내년 5월달에 신사거든요. 신사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얼마 전에 동영상 올릴 때도 이재명이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댓글에는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그 윤석열은 되게 안 좋게 얘기하고 이재명이는 뭐 그런 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주에 나온 상태로밖에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수 쪽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나를 이렇게 이재명이 파해가지고 이렇게 몰아세워가지고 색안경 끼고 가지고서 되게 안 좋게 댓글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여기서 얘기하는데 윤석열이 들고 이재명이 들었고 한국의 이미지하고 이거 둘 다 나는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여기 또 거듭 얘기하는데 이렇게 동영상도 올리고 한 적도 있었지만은 저는 이게 명리에 나오는 수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식의 명리 풀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수다 진보다 이런 색채를 해가지고 나를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나온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 같은 경우는 내년 되면은 특히 내년 5월달 되면 신사 되면은 이 친구한테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관성으로 되게 당당하게 와버립니다. 4월부터는요. 경진 신사에도 이재명은 관성으로 되게 당당하게 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을 때는 내년 4월달에 어떤 계기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관운을 따오기 때문에 사회적이나 어떤 명분에 뜨는 눈이 있죠. 반면 4월달에 까딱 잘못하면은 이 관제식에서 깜빵 가는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 4월달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추세로 봐서는 이 관성이 오고 대운이 식신 상관이기 때문에 깜빵에 갈 것 같지는 않고 내년 4월달 되면은 이재명이는 뭔가 일을 벌어져가지고 뜨는 눈이 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다가 5월달에 되면 승승장구 잘 나가지고 제가 확 뜨는 눈이 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빨리 윤석열이를 탄핵시켜가지고 내년 5월달에 다시 이제 장미 총 대선을 치러라. 이제 그런 식의 얘기죠. 그러면은 운빨을 받아가지고 내년 5월달 이후에 이 친구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전제 조건에 윤석열이 운이 되게 안 좋으니까 빨리 탄핵시켜가지고선 네가 빨리 대권을 잡아라. 이제 그런 식의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이는 지금 추세를 보면은 그 내년 운은 누구 같이 관운을 관제수를 무마시키고 내가 뜨는 운이다 하는 것이 적인데 내년 4월달에 그런 큰 계기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조국 같은 그 다음에는 조국에 대한 그 사주를 얘기하거든요. 조국은 65년 4월 6일 날 그 을사 경진 경인결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12월 달에 정축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저기로 오는데 이 친구도 신강사주예요. 신강사주에 관운이 오면 이렇게 차고 간다 그러거든요. 차고 가고 하는데 내년 울산에 딱 보면 이게 경금을 잡아버려요. 잡아버리고 이게 사화대운이 오기 때문에 인사형 해가지고서 사용해가지고 이게 형살이 와요. 제가 보기에는 조국은 아마 깜빵 가지 않겠냐? 2년간 깜빵 가지 않겠냐? 이런 것이 딱 나타나요. 이 조국은 쉽게 하는데 을경 합의돼가지고 잡히고 이 형살이 와가지고선 얘는 깜빵에 갇힐 운이 되게 강하다. 한 2년은 들어가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식의 예상을 하는 거죠. 신강사지 이렇게 가고 오는데 을사년한테 이렇게 내년 을사년 세운이 조국한테는 상당히 안 좋아요. 이게 잡힌다 그러거든요. 윤석열이처럼 이게 같이 잡혀요. 경금이 잡혀요. 그러니까는 재성으로 잡히면은 이렇게 그 마누라 측면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일단은 이 경금이 을무가 생기면 잡힌다 그래요. 잡힌다는 뜻은 이렇게 쉽게 하면 병원 신세진다, 깜빵 간다, 부도난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거든요. 시집장가 가는 거 외에는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조국은 되게 불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이 질질 짜고 뭐 이렇게 명태훈이 아주 질질 짜고 이런 식의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남들은 지금 뭐 차기 대권을 해가지고 오세훈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서울시장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매스크 많이 나니까 참고로 오세훈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오세훈 61년 1월 4일생이라 지금 63세예요. 그러니까 이사주도 이렇게 그 평간이 되게 당당하거든요. 당당하고 이렇게 해서 근데 나는 이게 쉬는 날 갑진을 이렇게 놓고 받고 했는데 내년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 친구는 저기예요. 이렇게 이 친구는
을사년 되면은 자기한테 신약한 사주에 이게 인수 을 갑을은 이 친구한테 이게 용신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년은 무난하게 버티면 나갑니다. 을사 해가지고 그 을사년은 버티면 가고 하는데 그 사유 축 금이 돼가지고선 이렇게 좀 이렇게 겉으로는 평이하게 그냥 이어져 가지만은 그 지지는 자기한테 재성으로 오고 그러거든요. 재성으로 관성으로 오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벗고 힘들어지는 그런 식의 운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고 오면은 이게 뭐야, 어, 을사, 병호, 정미, 병호, 정미. 이게 내년에 이재명이가 윤석열 탄핵시켜가지고 대선하지 않고 오면은 2027년도, 2026년도 갑진, 을사, 2025년 을사, 병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민년 돼가지고 이렇게 올 때는 이렇게 그 2026년대에서부터는 그 뭐냐면은 이렇게 그 오세훈이한테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도와주는 그런 식의 운은 와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지금 보수 쪽에서 차기 대권은 누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오세훈이가 운빨은 받고 가요. 운빨은 받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오세훈이는 을사년 큰 틀에서는 자기의 그 당당한 용희신을 받아가기 때문에 무난한데 이 사는 유사추 합금 돼가지고 재성이 돼가지고 길을 많이 뺏고 해가지고 내면적으로 힘든 일이 많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의미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은 을사년 주요인사 의사해가지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초대도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이 사주로 봐서는 이렇게 그 우리나라 국운을 얘기하는데 을경 합의되는 이 자체로 봐서는 재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부도나거나 되게 어려운 형국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냐면 내년 을사년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내년 운세를 좀 봐달라고 그 의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선 간단한 거는 3만 원 받고 정식으로 푸는 건 전화는 전화사는 5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메일로 풀어주는 경우는 6만 원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화는 010-7734-3281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세운을 물어보해서 많은 의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